소리로 듣는 고전 영화. 오늘은 1989년 화려한 도시 서울의 이면과 욕망의 끝을 그린 영화 서울무지개를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가난한 밑바닥 생활에서 벗어나 성공을 꿈꿨던 한 여성 모델이 겪는 격렬한 변신과 비극적인 추락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델 오유라가 최정선에 오르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제1장 학구방의 새벽과 꿈. 새벽, 서울의 낡고 좁은 단칸방. 희미한 아침 햇살이 창고 같은 방을 비춥니다. 무명 모델 유라와 그녀의 연인 주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들의 사랑은 달콤하지만 변기가 없는 집에서 살아야 하는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아! 아우, 잠자는 사람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장꾸러기야. 준, 나도 나 좋을 때란 말이야. 그래도 안 일어날 거야? 응? 안 일어나? 장난기 가득한 소리. 준, 알았어. 아, 참. 아예 아침부터 이러면은 하루 종일 기운 빠진단 말이야. 자, 가만히 있어. 하나만 얘기해. 나 아닌 다른 여자도 이렇게 좋아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기만 해. 죽여버릴 거야? 유라의 마음은 이미 좁은 방을 떠나 화려한 도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차려입고 잡지사로 향합니다. 어머, 늦었어. 아이고,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냐? 준, 걱정스러운 목소리.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인데 그래? 유라, 좋은 일이야, 좋은 일. 좋은 일인데 나도 몰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유라는 좁은 방의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화장실 없는 집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은 그녀에게 성공에 대한 집착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우린 언제쯤이나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응? 나 이러다가 변비 걸리겠어. 아휴, 쪽팔려. 유라는 꿈을 쫓아 잡지사 사무실로 향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인 모델 오유라예요. 남들 외우기 쉽게 그냥 유라라고 바꿀 거예요. 발행인. 유라. 좋은 이름이군. 한편 그녀의 연인 주는 사진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가 속한 민중 잡지는 결국 폐간되고 맙니다. 발행인과 편집자 모두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의 예술 활동은 좌절에 직면합니다. 준, 혼잣말로 결국 그렇게 됐군. 이제 이런 작품들은 위험해. 자네도 이제 옷을 바꿔 입어. 준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사진전은 열어 계속 저항하려 합니다. 그는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유라가 발을 디딘 패션계는 냉정하고 화려한 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이번 쇼에 말이야 신인급 몇 명을 픽업해서 무대에 세워야겠어. 모델. 불만스럽게. 오늘은 누구 차례일까? 사장 이름이 뭐지? 유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갑니다. 밤늦도록 고된 노동에 시달린 그녀에게 주는 이 일을 그만두라고 설득하지만 유라에게 이곳은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준. 다 그만두고 싶어? 잘 생각했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 말리지 않았지만 솔직히 그만두길 바랬어. 겨우 그렇게밖에 말 못해? 자기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장래가 있어? 희망이 있냐고. 난 아무것도 없는 여자야. 그래서 남들처럼 성공도 하고 싶단 말이야. 이 지겨운 창고에서 이젠 벗어나고 싶단 말이야. 지쳤어.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할 순 없어. 미안해. 내가 좀 지나쳤어. 나 좀 재워줘. 하지만 유라는 단순히 재워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모델 회사의 표 사장을 무작정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요. 전 제가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 지난 3개월 동안 전 최선을 다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전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전 열심히 연습했어요. 제 전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표 사장, 냉혹하게. 너한테 필요한 게 뭔 줄 알아? 나 같은 사람. 그리고 스폰서. 스폰서 아직 없지? 재능은 그 다음이야. 없어도 상관없고 재능이란 돈을 발라야 빛이 나는 거니까 최고가 되고 싶겠지? 그럼 네 몸을 던져야 하는 거야. 유라의 몸을 훑어보면서 다리에 군살이 많구만. 난 네가 밟을 사단이야. 제2장 화려함의 대가와 검은 그림자. 표 사장의 냉혹한 조언은 유라를 벼랑 끝으로 몰았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성공에 불을 붙였습니다. 유라는 순식간에 화려한 스타로 변신합니다. 고 샤넬 패션쇼의 하이라이트인 골든 스테이지 상을 차지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표 사장, 하이라이트 상은 유라야. 회장, 좋아요. 역시 내 눈이 정확하군. 잘 키워보시. 큰 제목 될 겁니다. 유라는 표 사장의 눈에 진주 같아 보였고 곧바로 영화계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으며 꿈에 그리던 성공을 눈앞에 둡니다. 유라, 사장님, 잘했어요? 기대 이상이에요? 표 사장, 재능을 타고났군. 시작부터 스캔들 불어오지 마.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요. 든든한 스폰서를 갖게 될 거야. 든든한 스폰서의 등장은 유라와 준의 관계에 결정적인 파국을 가져옵니다. 유라는 성공을 위해 준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준, 미안해. 헤어지려고 집 나온 건 아니야. 성공할 때까지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남의 시선도 있고. 준, 분노하며. 하야리로 돌아가자. 아니야, 못 가.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이 모든 게 내 힘으로 이렇게 놓은 거야. 하야리가 뭐야? 하야리에선 난 모든 걸 잃었어. 엄마까지도 나를 버렸다고. 난 천한 무지랭이라 자랐어. 준이도 잘하잖아. 넌 점점 변해가고 있어. 내가 얻는 것만큼 너 자신을 빼앗기고 있다고 왜 몰라? 그래, 난 그런 여자야. 옛날의 유라가 아니야. 돌아가고 싶으면 홀자 돌아가. 유라는 결국 준과의 관계를 끊고 성공을 향한 폭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영화 제작 관계자들과 만나 전속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속계약금은 3천만 원. 그녀는 돈보다 작품을 중요시한다고 말하면서도 상대 역은 톱클래스 남자 배우여야 한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과 꼭 닮은 시나리오, 즉 가난한 무명 여자가 성공하는 스토리에 몰두하며 짜릿함을 느낍니다. 연기를 한다는 그건 짜릿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목이 말라요. 한편 라이벌 회사인 샤넬의 표 사장은 유라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오 기자에게 유라의 과거 조사를 지시합니다. 표 사장, 유라의 과거 모조리해. 눈꼽만한 일도 빼지 말고. 그리고 잔이온 냄새가 많이 나니 약점이 뭔 줄 알아봐. 오 기자가 파헤친 유라의 과거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유라의 어머니는 기지천에서 유라를 낳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소용소에서 작년에 사망했습니다. 오 기자는 이 사실을 폭로하려 했지만 표 사장의 라이벌인 조 사장의 간절한 부탁으로 잠시 보류됩니다. 유라의 성공은 이미 거대한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제3장 어른의 선택과 금지된 사랑. 유라의 성공 뒤에는 그녀의 모든 문제를 뒤에서 해결해주는 막강한 권력자, 즉 어른이라는 인물이 존재합니다. 이 인물은 겉으로 Q라고 불리며 유라에게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안내자.
유라 씨에게 오늘은 행운의 날입니다. 선택을 받으셨으니까요. 어른께서 오래전부터 유라 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른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 유라의 인생을 영원히 통제하게 될 족색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른, 이리 와 앉아요. 네, 좀 더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보니 더욱 매력적이군. 내가 자네 팬이야. 어른은 유라에게 호화로운 집을 선물하고 그녀는 그 집에서 외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통제된 삶을 살게 됩니다. 유라는 이제 어른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유라, 지금 몇 시야? 7시. 더 자지 않고 왜 벌써 일어났어요? 유비서, 외출하기엔 늦은 시간입니다. 잠깐 바람 좀 쐬려고 그래요.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답함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유라는 모든 걸 걸고 마지막으로 준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준과의 관계만은 지키고 싶었지만 준은 이미 그녀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준, 냉혹하게. 모른다고? 정말 기가 막힌 자자군. 왜 내가 몰라? 네가 좋아서 한 일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뭐하러 온 거야? 준, 보고 싶어서. 준 보고 싶어서 온 거란 말이야. 준, 믿음을 잃고. 넌 항상 네 마음대로야.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줘.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내지는 마. 준의 차가운 거부에 유라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라를 염려했던 준은 곧 위험한 인물로 몰려 구속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라의 통제자인 유비서가 뒤에서 이 일을 처리했음을 암시합니다. 유라. 절규하며 난 누구죠? 난 뭐죠? 내가 왜 같이 살면서 당신 명령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난 나이고 싶어요. 유비서. 어른이 존경을 받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직 모른단 말이오. 조용히 지내도록 하시오.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요. 풀어주세요. 다시 만나지 않을게요. 부탁이에요. 약속을 지킨다면 노력해보죠. 제4장 감금과 탈출. 유라를 둘러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어른 쪽은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라를 해외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유라에게는 24시간 내에 짐을 정리하고 떠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유라, 놀라면서 뭐라고요? 그분이 시켰나요? 유비서, 잠잠해질 때까지 해외로 나가 있어야겠어. 유라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습니다. 그녀는 근처 약방에 잠시 차를 세우고 공중전화를 찾아 준에게 필사적으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준, 나 유라야. 시간이 없어. 유라, 곧바로 캐피탈 호텔로 와줘. 프론트에 메모해둘게. 유라는 캐피탈 호텔 프론트에 메모를 맡기고 유비서에게 끌려가듯 다시 차에 오릅니다. 유비서는 유라를 해외로 보내는 대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정신병원에 비밀리에 감금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뭐예요? 당신들 누구세요? 왜들 이래요? 나가주세요. 사람을 부르겠어요. 유라는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그녀는 미쳤다는 낙인이 찍힌 채 폭력적으로 제압당합니다. 그녀는 정신병원 환자로 취급받으며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유라의 비극적인 감금 소식은 곧 오 기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오 기자는 취재를 방해받으면서도 그녀를 찾아 나섭니다. 유라는 지금 발목을 잡혔어요. 잘하면 나도 목이 날아갈 것 같소. 누가 기자의 목을 날릴 것 같소. 오 기자는 마침내 유라가 감금된 병원을 찾아 면담을 요청합니다. 유라는 이미 환자로 취급받고 심각한 정신 상태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뭐죠? 오유라. 자신의 이름도 잊었어요. 과대망상이 심하고 파괴적인 성욕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한 환자지요. 유라는 면담 도중 자신이 겪은 잔혹한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힘 있는 자는 양심을 팔고 돈 가진 자는 정신을 팔고 가진 게 없어 팔 게 없는 잡초들은 몸 팔고 말 팔고 산다고 했어요. 저 어른이 시켰나요? 날 이렇게 만들려고? 난 미치지 않았어요. 유라의 절규는 병원의 통제 속에서 환자의 히스테리로 치부됩니다. 오 기자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유라가 건네준 메모지 한 장과 자신의 기자 직업을 맞바꾸는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심합니다. 유라 씨는 어른과 연로돼 있어. 불행한 시대의 재물이여. 한번 걸려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나는 오늘 잡지사에서 쫓겨났어요. 오 기자가 목숨을 걸고 전해준 유라의 메모를 받은 준은 마침내 유라가 갇힌 병원을 찾아냅니다. 유라가 병원 밖으로 이송되는 혼란을 틈타 준은 그녀를 극적으로 구출해냅니다. 준, 나야. 준인 줄 알았어. 고마워. 날 데리고 가줘. 준, 무서워. 안심해도 돼. 고향으로 가는 거야, 유라.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준은 유라를 태우고 서울을 벗어납니다. 화려한 성공이라는 이름에 서울 무지개를 좇았던 유라의 전성시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가장 천대했던 과거이자 마음의 안식처였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비로소 막을 내립니다.